네, 2013년 11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의 데일리 시황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이틀째 쭉 올라가니까 아이고 살았다, 이제 좀 해볼만 하네, 이렇게 마음을 또 많이 가지실 것 같고, 그런 쪽에서 변화가 시장에서 나오다 보니까 다행입니다. 네, 이런 쪽이고, 또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하고 싶은 마음 이만큼 있는데 지금 당장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일단 시범적으로 내일 모레 목요일날 라이브를 열 예정입니다. 그때 주변에 많이 데리고 오시고요. 가족분 다 보셔도 됩니다. 다 모여서 일로 오세요, 안쪽으로 오세요. 자리 마련하겠습니다. 가서 그때 한번 시범으로 라이브를 열 계획입니다. 그때 한번 뵙는 걸로 하고요. 지금 오늘 지금 현재 지수 11시가 막 넘어가는 시점에서 2513 22포인트 올랐습니다. 와우, 이제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지금 공매도 청산, 공매도 금지 이후에 위축됐다가 바로 돌아옵니다. 이런 데서 지난번 고점대를 약간 넘어가기 시작하네요. 근데 이런 걸 봤을 때 일단 미국이 도와주죠. 미국이 그렇게 가니까 저희도 갈 수 있었다라는 부분들. 해외 시장 변화 잠깐 체크를 하면서 볼까요? 지금 환율이 좋습니다. 이제 저희가 대한민국의 환율이 지금 1288원, 그러니까 워낙 강세가 나온다. 왜 이럴까요? 아까 보니까 조금 전에 나왔던 20일까지의 수출 보니까 잘 나왔습니다. 수출이요. 이게 나오게 되면서 그러니까 지금 올해 이번 달 거의 흑자 나올 것 같고, 적어도 2에서 3%대는 증가로 보여지면서 얼마만입니까? 수출 증가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나오는데, 그쪽에서 또 반도체가 중심을 잡을 거고 뭐 이런 얘기들 블라블라 나오다 보니까 환율이 당연히 수출 좋아진대 한국이. 그러면은 달러가 많이 들어온대. 달러 많이 들어오게 되면 환율은 오히려 워낙 강세가 나오겠죠. 이렇게 지금 변화가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은 별거 없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을 촉발시킬 만한 환율이 워낙 강세로 가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변화인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해외 동향들 보게 되면 장중에 지금 나스닥 선물은 뭐 그냥 무시, 뭐 그냥 큰 변화 없고, 항생지수 그리고 홍콩 H지수 이쪽이 좀 강합니다. 거기다가 상해 종합지수까지 강한 면모가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이쪽을 잠깐 볼까요? 지금 해외 쪽에서 변화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보게 되면 지금 이게 상해 종합증시입니다. 아이고, 지금까지 한 번도 이 위쪽에서 자리를 잡지 못했고, 그러니까 지금 지난 여름이었거든요. 여름 때 이탈하기 시작하더니 한 번도 영향을 못 주고 계속 밀리다가 이제 처음으로 나 좀 힘 좀 낼래 하고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거래는 아직 하향입니다. 그래서 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기준점에 올라가서 고개를 딱 들었다, 요건 좀 의미가 있죠. 한 번도 안착을 못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검은색 위쪽에 들어와 있다, 요건 눈길이 가죠. 이런 쪽이고, 게다가 아까 잠깐 홍콩 지수 봤을 때 H는 왔다 갔다 정신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쪽으로 턴한다. 가장 고무적인 건 대만 지수. 아니 뭐 대만만큼도 못 가요 저희가.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대만 가서 그냥 그 케이크를 확 그냥 뭐 그냥 그런 쪽이고, IT 쪽에 대한 강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을 또 그대로 따라가야 되겠죠. 이게 지금 뒤늦게 한국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더 힘내라, 이렇게 나오는 입장인데, 그러면 지금 한국 증시도 일단 2,500선 들어오기 시작해서 이제 뒤에 거의 뭐 지지로, 아까 분봉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갈 듯 말 듯 하면서 2,500을 살짝 지키더라고요. 그런 쪽에서 나오다 보니까 이 변화가 나와서 다음 저항 때, 어제 저희 게시판에 커뮤니티에 써드린 것 똑같죠. 지금 요 정도가 마음이 삐뚤었네요. 일단 삐뚤다 보니까 잘 찍히진 않는데 약한 요 정도 라인 하게 되면 2,530 정도. 그러니까 여기 대한 저항이죠. 이쪽에 대한 저항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다음은 거기가 저항으로 보이는데, 지수에 대한 걱정을 일단 할 필요가 아직은 없는 게, 만약에 신호가 나온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면은 여기 바닥 찍고 돌아왔을 때 요 라인들 있죠. 요거를 이탈을 잘 안 합니다. 이번에도 또 안 찾겠습니다. 계속 달릴 기세입니다. 그러니까 즉 단기 동평균선을 안고 움직인다. 이때에 대해서는 별로 아직까지는 큰 변화가 없다는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안고 계속 달리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가장 중요한 지지권은 밑에 있지만 이쪽 보면서 계속 움직이기 시작한다. 아유, 아직은 괜찮구나, 이 흐름들 이어가겠구나 라고 보는데, 안타까운 건 지금 거래가 못 따라요. 거래가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게 좀 받쳐줘서, 거래가 따라오려면은 돈이 좀 있어야 돼요. 예탁금이 지금 아직까지는 47조가 살짝 안 되는 거, 47조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50조까지는 올라와야 되겠죠. 과거 2,500선 위쪽에 있었던 지수대를 보게 되면 항상 50조대였습니다. 모자랍니다. 요거 좀 변화가 나와야 될 것 같고, 코스닥 한번 볼까요? 코스닥은 오늘 아까 에코프로 계열들이 좀 약하다 보니까 마이너스도 났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자리가 딱 어디냐면은 아직 코스닥은 이 정도 자리까지 못 갔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지난번 여기 공매도 금지 나오고 나서 쭉 밀렸다가 돌아갔는데 아직 요 저항선 쪽에서 이제 막 돌파가 된 겁니다.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요만큼의 갭 뭐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 아무래도 2차 전지의 부진을 여기서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되겠죠. 2차 전지가 좀 부진한 거 요게 좀 회복되기 시작해야 적어도 지난번에 나왔던 840선 돌파하면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 갭만큼 못 따라가고 있다라는 쪽으로 보여줄 것 같고 그래도 중요한 저항선을 안착한다 그러면은 고개를 살짝 들고 고개 딱 본 다음에 이상 없어요? 그러면 다음으로 갈게요 라고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그때가 2차전지가 좀 주축을 보여줘야 된다. 거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 있다고 되면 아직 탄력이 약합니다. 이렇게 나는 변화 좀 더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 결론은 저희가 시장은 그래도 힘을 냈는데 약간 자신감이 떨어지는 게 이제 그런 거죠. 내일 또 중요한 변화, 엔비디아가 이제 실적을 발표합니다. 이쪽을 발표하는데 일단 매출 가이던스 쭉 보다 보니까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190억, 그래서 200억 정도 매출로 얘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나왔던 TSMC에서 보여주는 코어스 패키징과 관련된 쪽에서 나오는 캐파를 보다 보니까 이번에 좀 늘긴 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따지게 되면 시장에서는 약간 보수적으로 보게 되면 170억에서 180억대 정도가 가장 이성적이지 않겠느냐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약간 가이던스보다 살짝 떨어질 수가 있겠죠.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근데 그거도 무시하고 뭐 TSMC 패키지판은 어차피 내년에 다 완공돼서 레벨업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내년은 여전히 이상 없어 라고 하는 거를 밸류를 미리 줄 것이냐 아니면은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야. 근데 제가 보기에는 미국은 정직하거든요. 요 가이던스 정도가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이 엔비디아가 어떤 역할을 할까? 지금 500달러 때 딱 보여주고 그냥 달릴까? 아직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좀 고민을 살짝 하는 부분들이겠죠. 그러면 엔비디아가 내일 실적 발표에 대한 부담감들이 이따가 오후장에 좀 영향을 끼친다. 그러면은 막 또 좀 시장이 막 타고 올라가기 좀 어렵겠죠. 그런 쪽에서 어떤 수급 동향도 같이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수급 동향 한번 볼까요? 지금 보게 되면 수급에서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시황하면서 가장 강조를 많이 드린 건 이겁니다. 지금은 외국인들 선물 나오는지 이걸 잘 체크해야 된다. 왜냐면 지금 외국인들은 지난 여름 때부터 계속 하방으로 봤습니다. 하방으로 보면서 주식을 물론 팔긴 했지만 그거보다는 약간 또 한국 시장에 대한 리스크를 관리해야겠다라는 쪽에서 선물 매도가 집중됐습니다. 근데 지금쯤이면 자국 시장도 올라오고 글로벌 증시도 다 올라오다 보니까 이거 청산해야 돼요. 근데 하기가 싫은 게 우리 지금 공매도가 꽉 찼던 거 이제 정리를 하면서 슬슬 이것도 같이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만약에 선물을 확 풀어버린다. 선물 매도를 했던 걸 매수를 다 진행시킨다. 그럼 시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폭등해요. 그럼 자기네가 꽉 눌러놨던 공매도가 다 손해를 보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걸 살살살살 관리하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서서히 풀고 있다 보니까 그 사이에 외국인들도 선물 매수가 진행되는 거고 거기다 나왔던 현물 매도도 지금 공매도도 좀 청산이 되다 보니까 매수로 잡히는 이런 과정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들이 지금 나오는 변화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지금 되는구나라고 이해를 하시고 지금 거기다가 또 원화 강세까지 가버립니다. 원화 강세까지 그리고 또 글로벌 증시 다 좋고 그러니까 살살살 어떻게든 좀 덜 손해보고 어떻게든 좀 눌렀던 거를 약간 좀 위쪽을 살살살 돌려주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변화가 이렇게 나오고 있다. 한쪽으로 보고 지금 이 기조로 가게 되면 외국인들은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게 시장에 충격 덜 주고 하려고 하는 이들의 노력들이 참 가상하게 보이긴 합니다만 나중에 저희가 파생의 주도권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려서요. 아쉽지만 그래도 지금은 수급이 그렇게 바뀌어야 될 때다. 한쪽으로 바라보고 이게 오후장까지 그래도 계속 들어오면서 시장을 끌어와야 될 텐데 만약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 가지고 좀 자신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거의 그냥 오늘은 뭐 이렇게 강한 매수세가 좀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선물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쪽에서 시장에 반응하는 정도까지만 보고 뭐 공은 내일로 넘겨야 되겠죠. 혹시나 실적 발표되는 흐름들 보고는 또 기회 되면은 자세하게 또 안내를 드리고 앞으로 반도체가 어떻게 갈지 이 부분을 또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런 쪽에서 오늘 또 중요한 섹터와 종목들의 흐름을 쭉 보게 되면 섹터 쪽은 거의 그겁니다. 뭐 일자리 취업, 뭐 메가 AMD, 오픈롤, 원티드랩 이쪽은 약간 이제 확장이 그렇게 가기 시작하죠. 지금 법무부 장관께서 이제 총선에 출마를 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뭐 정치 테마가 이제 두 개가 있어요. 정치 테마가 첫 번째 일단
인물 테마가 있고 정책 테마가 있습니다. 요거는 언제든지 써먹을 수 있으니까 이거 잘 기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인물 테마는 어디 동문이라더라? 네. 인물은 내가 어디 동기고 어디 아들이고 어디 지역 사람이고 뭐 이런 것들 이거 가지고 들어오는 거 이거 다 하시는 거죠. 근데 정책적인 건 조금 바뀔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오래 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뭐 네, 거기서 다 거기라고 본다고 하게 되면 그렇다고 정책을 또 이 사람이 주장해서 그걸 바로 들어오는 건 아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 취업, 이민을 늘리겠다라는 쪽에 대한 취지의 발언을 많이 우리 한국 사회도 이민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할 때가 됐다라는 쪽이 나오다 보니까 이민 관련돼서 이민을 들어오게 되면 그걸 또 취업을 다시 알선하고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이런 쪽이다 보니까 그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다라는 정도인데 어제 이후에 오늘까지 올라오는 거 특히 이제 오픈롤이라는 종목 볼까요? 이거는 지금 그 강한 상승 그러니까 신규 상장되고 거의 하락만 했습니다. 네, 카카오뱅크 들어오네요. 카카오뱅크는 언급드렸죠. 네, 저는 이번에 카카오 관련된 사태가 마무리될 거고 거기서 만약에 지분 넘어가게 되면 카카오뱅크는 오히려 수혜일 것이다. 이제 올라오네요. 네, 패스. 예. 그래서 오픈롤이라는 회사를 보게 되면은 지금 주가는 이렇게까지 와 있는데 신규 상장 종목들이 약간 그런 거 있죠. 고목가 밑으로 갔다가 저기까지 빠지다 보니까 한 번에 들어오는 정도까지만 봐야 될 것 같고 아직 이 회사에 대한 강한 변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패스하면서 가셨으면 좋겠고요. 온라인 교육 쪽은 어제 8.15 모니터에서 강조를 좀 드렸습니다. 왜냐면 이때 약간 정부의 교육방들이 바뀌면서 공청회가 바뀔 테니까 그에 따라서 종목들이 좀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강할지는 저도 몰랐어요. 그냥 그쪽에서 만약에 종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뭐 YBM넷 이런 거 테마주다 보니까 움직일 정도 차트가 나쁘지 않더라고요. 이런 거 좀 움직이는 정도 한 쪽이지. 예, 카카오뱅크 화이팅. 네, 이런 쪽으로 가는 쪽이지만 여기서 쫓아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거의 이격도 강하게 움직인 자리다 보니까 저라면 벌써 나왔을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강할 때 한번 좀 나왔지 않았나 라는 쪽에서 교육 온라인 교육 쪽에 관련된 테마는 정부 정책이 킬러 문항 뭐 사라지고 고교 학점 제고 이렇게 쭉 나오는 변화 쪽으로 바뀌었을 때 그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으로만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테마적인 관점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다가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일단 얘기 나올 때 강했다가 다시 또 책임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거 한번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밖에 AI 챗봇 쪽은 또 오늘 뜨겁죠. 이쪽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로 우리 엘트만 형님이 가서 이제 또 다른 AI.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오픈 AI는 어떻게 되나요? 저거는 거의 그냥 지금 현상만 유지하고 실질적인 또 돈이 될 만한 상업성이 강한 쪽의 AI 쪽은 지금 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영향을 끼쳐 가도록 보여지고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관련해서 이게 이 종목들이 간다는 것보다 약간 그런 느낌이죠. 우리가 이쪽으로 가면서 시장에서 좀 기회를 찾는 정도 보다 보니까 가장 강한 게 이소프트 정도인데 지금은 저항이 좀 들어옵니다. 저라면 여기는 매수보단 좀 챙겨야 될 자리인 것 같고요. 나머지 쪽으로 뭐 코난 테크놀로지도 얘기 많았지만은 지금 차트가 좀 거시기 하죠. 이런 때 저는 일반적으로 트레이딩 할 때 이런 강한 변화가 와서 이런 2단계 레벨까지 들어왔다라고 하는 이런 자리들이 들어오게 되면 매수 안 합니다. 이런 쪽 위쪽으로 따라간다고 생각해서 매수 거의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자리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정리하고 나와야 될 때겠죠. 그런 쪽으로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종목들 보게 되면 아까 카카오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카카오 지금 카카오뱅크 쪽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좋게 보고 있고요. 예, 실적도 됐는데 거기다 이번에 카카오가 사고를 치는 바람에 거기서 이제 나머지 10%만 남기고 지분 매각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시장이 바라보는 거는 뭐 재평가 뭐 이런 느낌 쪽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금융주 쪽에서는 딱 두 개. 메리츠 금융지주, 카카오뱅크를 좋게 보는데 이렇게 나오는 현상 이런 거는 뭐 일단 뭐 많이 올랐으니까 따라가는 자리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또 카카오페이는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것도 나오겠죠. 카카오페이도 약간 뒤늦게 시세를 봤는데 이거는 성장주 개념들의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만 보고 딱 먹을 것만 챙기고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나머지 종목들 흐름들을 보게 되면은 건설 대표주들 움직임이 나오는데 참 모르겠어요. HD 현대 사업개발 이렇게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도 왜 말을 못하겠습니다. 정말 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거에 지금 사고치고 너무 저평가다 보니까 오는 과정들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바닥권에서 힘내자라는 쪽에서 지금 들어오는 것 같은데 약간 금리 인하 기대감들이 건설 쪽에까지 밀려오는 걸까요? 그렇게 되면 나머지 뭐 GS건설이나 이것도 지금 올라오기 시작하고
DLENC도 DL그룹이 이제 대림건설, DL건설 이거를 또 흡수합병하면서 그런 체력적인 변화. 근데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건 패스 안 하면 되죠. 그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 밖에 또 보니까 수산, 육계 이런 쪽 종목들이 좀 강해요. 그래서 오늘 아까 보니까 체리브로 이런 종목들이 강한데 이번에 또 럼피스킨병 확산된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또 부각을 받네요. 그래서 체리브로 이거 뭐 치킨 브랜드죠. 네, 갑자기 확 뜨니까 눈에 들어오네요. 그래서 지금 오랜만에 돌파하고 나왔던 변화. 그러면 아마 이게 아침에 뛰었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중요 저항권들이 돌파하죠. 그렇게 되면은 돌파하는데 슥 하고 다가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매매할까 싶었는데 매매하기는 좀 어렵겠네요. 이거 매매하기는 좀 어려웠을 것 같고 들어오는데 다른 종목 뭐 없나 그러면은 뭐 교촌 나머지는 좀 강하지 않네요. 아마 매매 못했을 것 같습니다. 저도요. 그러면 혹시 수산주 그런 쪽인데 지금 소가 살처분되고 소고기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다른 쪽 뭐 돼지고기나 아니면 이런 닭고기나 수산물 쪽에서 수요가 늘겠다라고 하는 아이디어 정도인데 시장이 약했으면 강할 텐데 시장이 충분히 강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걸 굳이 대응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 또 지금 최근 들어서 연태조가 급락했죠. 그런데 제가 드린 얘기는 저는 매수 기회로 본다. 그리고 또 박진영 형님도 나오셔서 뭐 모 채널에 나와서 저희 경쟁 채널 구독자 수 몇백만 저희는 1만 경쟁 채널 그래도 많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좀 홍보 좀 해주시고 그러세요. 그런 쪽에서 열심히 쫓아가는 그런 쪽에서 박진영 선생님이 그냥 이때 살 기회다. 지금이 타임입니까? 살 기회다. 뭐 몇 번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돌아가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런 자리 쪽에서 기술적인 분석만 본다고 하더라도 사보고 싶은 종목이 저는 그래요. 이런 자리 들어온다. 이거 되게 중요한 자리죠. 이런 자리 들어온다. 이런 쪽에서 가격 메리트가 한 번 충격받고 두 번 충격받는다. 이거를 트레이딩으로 가느냐 아니면 그냥 끌고 갔냐. 이제 저항대가 좀 만만치 않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혹시나 이번에 사셨던 분들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가격대 한 10만 원대 전후부터는 또 저항대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번 때 한 뭐 9만 원대 샀다가 10%대 정도쯤 뭐 8% 10%에서 그냥 끊어버리느냐 아니면 이거 그냥 쭉 닳고 한 10만 원대 다음 저항대까지 가느냐. 이거는 탄력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저라면 이번에 물을 탔다 안전하게 샀는데 여기서 한 10만 원대 부근의 저항대 1차 저항대 그리고 그리고 또 2차 저항대 같은 경우도 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2차 저항대는 어디죠? 한 10만 원대 중반대 정도쯤 나오다 보니까 그런 데서 탄력 강한지 보고 나머지 종목들의 판단을 가져갈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전히 좀 더 가야 되겠다라는 입장 쪽으로 일단은 조금 더 탄력 보면서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밖에 오늘 또 강한 종목 중에서 한번 웹툰 얘기도 좀 드렸어요. 웹툰 얘기 드렸는데 지금 아직 뭐 강한 변화 좀 나오고 있지 않고 거기다가 또 어제 조선 쪽이 좀 강했는데 조선 쪽에서는 추가 매수는 조금 약하네요. 이거는 쪽에서 저희 조선 쪽은 지난주에 미리 털었습니다. 왜 털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 뭐 데일리 시황 많이 보고 아껴주시는 것 같은데 보셔야 됩니다. 기업 분석학교 그리고 또 섹터 분석학교 이것도 같이 보셔야 이렇게 연결되기 시작하면서 이게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삼각구도를 딱 되는 가치투자의 면모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하시게 되면 딱 주식 투자에 든든한 머슴 든든한 여러분들의 마음의 친구 될 수 있겠죠. 많이 사랑해 주시면 보답을 이런 식으로 해야겠죠.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런 쪽으로 보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약간 HBM 종목들이 조금 약합니다. 약하긴 하지만 내일 엔비디아가 어떻게 될지 모르다 보니까 이렇죠. 근데 제우스 같은 경우 오랜만에 또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제우스 화이팅 좀 뒤늦게 움직이는 것들이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요 오로스 테크놀로지도 약간 좀 묵직하긴 한데 변화는 HBM 쪽으로 들어가지 않나 싶은데 좀 저항은 좀 있습니다. 앞에 저항이 있다 보니까 이걸 막고 좀 약간 좀 유축되는 현상. 근데 회사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쪽에서 변화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되 오후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오전장 보면서 일단 오늘 미국 시장과 함께 좀 강하다라는 생각이 좀 든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좀 배팅을 세게 하기는 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마 저라면은 오후장에 아마 이 상태에서 큰 변화 없을 것 같고 수급에 따라서 한번 레벨업을 또 시도한다고 하더라도 엔비디아 관련된 흐름들 보고 또 다음을 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만약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좀 갖고 있었다. 조금 요만큼이라도 정리를 해서 내일 어떤 변동이 나오게 되면 그때 대응하겠다. 그런 쪽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시장 흐름들은 여전히 수급 상황들과 함께 나쁘지 않다.
이쪽에서 조금 더 끌고 가는 전략들, 그래서 주식 쪽에 무게 두고 끌고 가는 전략들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바라보고 저희 오후장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